안녕하세요. 경매 가르쳐드리는 부가티 킴입니다. 저번에 설명은 드렸지만 막상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더 자세하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로드옥션에 회원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방법은 저번에는 종합 검색을 했는데 이번에 좀 다르게 법원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또는 일정별 검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력처럼 실제 해당 날짜에 진행되는 물건들이 나와요. 오늘 방송 찍는 날이 9월 29일이기 때문에 내일 거, 지난 건 좀 그렇잖아요. 서울중앙지법 9개에 나와 있는 물건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잖아요. 이 물건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 보시면 좋은데, 저는 경매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여기 근린상가 16%까지 떨어진 이런 물건을 쳐다보시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물건은 쳐다보시지도 마라 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보자는 많이 싼 걸 사고자 하는 욕심은 알겠지만, 복잡한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책임질 게 있는 물건들이라면 오히려 100%부터 물건들을 찾아보다가 정말 좋은 물건이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입찰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진 물건을 하지 말라고 해드렸는지를 물건을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감정가 1억 7,500만 원짜리가 2,348만 원, 13%까지 떨어졌어요. 한 세대당 주인이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집은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 않긴 하는데, 이 물건이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질까? 1억 7,500의 감정가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2,300까지 떨어진 것만 봤을 때는 와, 싸다, 나도 관심 갖고 하면 되네, 이래서 다세대를 앞에 있는 부가티가 하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런 물건을 쳐다보시지 말라고 한 이유를 설명 한번 드리면, 나와 있는 것처럼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미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는 거죠. 은행보다 더 빨리 들어온 세입자가 2021년 1월 23일에 보증금 2억 5천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감정은 얼마 잡혔습니까? 1억 7,500이 잡혔죠. 벌써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많은 이유가 전세 사기라든가 이 보증금 2억 5천을 돌려주지 못하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강제 경매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이 2억 5천 이상의 낙찰될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괜찮은데, 감정가 1억 7,500인데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각이 될까요? 안 되죠. 이런 물건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가 1억 7,500이지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 거고, 이런 경우에 좀 바뀌려면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에 낙찰되든 그 금액으로 끝나요 라는 조건이 붙을 때는 낙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현황상 이 물건이 1억 7,5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세 2억 5천을 내가 책임지는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2억 5천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2,300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요, 내가 나머지 2억 이상을 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보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예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나와도 이게 간혹 재개발이든가 어떤 이슈가 생겨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물건들로 낙찰가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100% 넘게.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빌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통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이 돼야 빌라가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감정가의 70%든 60%든 80%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가격이 1억 7,500인데 2,300까지 13% 떨어졌다, 이거 보시라고요? 아니요, 아예 넘기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물건 보느라 시간 낭비하시는 것도 줄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미성아파트라는 데가 경매가 나와 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물건이 나왔다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에 대한 자료가 다 나오죠. 사진으로도 해당 아파트에 가보지 않으시고도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저희 로드옥션은 동일하게 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진이 있는 이유는 현장에 이 해당 물건을 조사하기 위해 집행관이라는 분들이 가셔서 기본적인 사진과 도면과 어느 정도 되는 자료들은 다 올려놓으세요. 거기에 추가해서 유료 사이트들이 조금 더 사진을 더 풍부하게 해놓는다든가 등기부등본 같은 이런 것들을 더 하거나 코멘트를 달아주는 정도가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되게 편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비용을 들여면서 하기엔 좀 부담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로드옥션 사이트를 보고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이
라인이 몇 개인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쪽 라인인지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적도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남대교에서 나오면 바로 옆이다 라는 모습까지도 나와 있어요. 이걸 근거로 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손품, 발품 파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신 다음에 직접 가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피부로 느끼시는 경험을 갖게 되실 겁니다. 해당 건물을 봤을 때 조금 오래된 아파트로 보이긴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고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팁도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내 사진과 이런 것도 쭉 보시고, 아, 압구정에 있는 미성 아파트가 전용 면적 32평에 대지권 18.67, 이건 재개발에 관련되니까 한번 대지권도 보시면 좋고, 감정가는 실제 경매가 나오는 시점에 시세가 반영되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도 제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거든요. 이유는 경매가 진행되고 실제 경매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과 감정 잡았을 때 시세는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해하시면서 하면 좋아요. 그때가 경기가 좋아서 가격이 한참 높았을 때라면 감정가가 높게 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때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시세가 많이 떨어졌을 때의 물건이라면 여기엔 34억이라고 잡혔지만 지금 시세는 40억이 넘는 물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부터 입찰을 하시고 보시라는 이유도 그런 이유니까요.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에 세입자가 있나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임차인 현황에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이 물건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가 보다 라고도 판단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관련된 거에 간단한 요약 표시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압구정 근처에 있고 몇 층이고 어떤 자재로 되어 있고 연식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도 참고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아보고자 하는 1종 주거지,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더불어 쭉 내려가시면 이 해당 물건의 지도나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 미성 아파트는 322세대로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 물건을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확대해서 주변을 상가도 보시고, 근처에 현대고등학교와 신사중학교가 있네, 학군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도 이 화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드뷰나 거리뷰를 통해서 여기도 연결 다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해당 물건을 가보는 것처럼 조사해 보시는 방법도 좋게 되겠죠.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를 위주로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아파트 좋죠. 좋은데 좋은 걸 나만 좋을까요? 누구나 좋아한다면 그 물건의 가격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경매나 공매를 하는 이유는 싸게 잡아서 시세 차익, 매매 차익을 보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많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기 많은 그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처럼 조금 인기는 덜하고 조사하는 게 좀 더 어렵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더 나은 부분이 제 경험상은 빌라였기 때문에 다세대를 많이 입찰하거나 낙찰받거나 합니다. 그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아우, 난 그래도 너무 싫어, 다세대 조사하기도 어렵고 귀찮아, 이러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미리 설명드리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높아지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매매 시세 차익, 감소되는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감안하시고 참여하시거나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택 말고 상가도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매는 안 좋은 물건만 나오잖아요, 이러시는데 보시다시피 그런가요?